동해에 석유가 있다 라고 하던 액트지오 대표, 통령 발표 이틀 만에 방한을 해버렸습니다. 하하,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이분이 세계적 기업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뭐랄까, 국내에 있는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에서 회사를 운영하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이 사람 대표예요. 1인 기업이라고 하고요. 한국을 방문해서 이번 프로젝트가 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뭐 직접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뭐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대답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좀 뭐 기자회견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예, 그리 길지 않게 인터뷰하고 정부 관계자의 그 보호 내지는 경호를 받아서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 측과 이 액트지오 측의 입장을 좀 조율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나은 답변을 위해 입국을 했다,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고 들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직접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본인의 회사가 논란이거나 의혹이 있다라는 시각이 국내에 있다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7일에 어떻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공항에서는 뭐 여러 이제 그 비밀 유지 협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자세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뭐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 뉴스를 뛰어넘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이 내용이 있었어요. 뭐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최대 석유 개발 회사가 있는데 우드사이드라는 회사라고 해요. 영일만 쪽 심해 탐사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고 시사인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No longer considered prospective라는 표현을 썼어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뭐 끝난 거다, 이거는. 뭐 더 지켜봐야 사실 뭐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근데 시기를 볼까요? 우드사이드가 2023년 8월 22일에 그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탐사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광구를 퇴출시켰다. 가망이 없다. 이 중에 캐나다, 대한민국, 미얀마 A-6 광구에서 공식 철수 활동을 완료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그래서 2007년부터 영일만 일대에서 동해 8광구와 6-1 광구 북부 지역을 탐사를 이미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 오전이었을 거예요. 김현정의 뉴스쇼, 여기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출연을 하는데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탄성파를 통해서 지층 구조를 분석해 왔다라고 언급을 차관이 합니다. 이를 한 배경에는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우드사이드가 분석을 해왔던 거죠. 근데 우드사이드가 2022년 하반기에 철수, 엑시트를 시작을 했고요. 이게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서 취재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27일에 등록된 이 정보의 제목을 보면 동해 제8광구 및 제6-1광구 북부지역 탐사사업 우드사이드사 지분 인수 및 탐사 2기 진입계획 보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철수를 시작하면서 이 정보가 등록이 됐고요. 탐사 1기인 우드사이드는 여기서 엑시트한다 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따라가 보면 2023년 1월에는 우드사이드가 공식적으로 철수라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추정입니다, 시사인의. 그리고 이 계약은 지분 인수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즉 한국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가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조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강권이라고 한다면 해저 광구에서 해저 광물을 탐사, 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라고 해요. 근데 이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 가지고 있다가 우드사이드가
본인들 판단으로는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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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ea is no longer considered protected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국석유공사가 이제 지분 인수를 해서 누구와 함께 할 건지 혼자 할 건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드사이드가 계약 탈퇴를 하고 난 이후에 누구와 계약을 했다? 단독 운영권자가 된 한국석유공사가 미국계 컨설팅 회사인 액트지오를 분석 용역 업체로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시사인의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즉 2007년부터 해가지고 쭉 봐왔던 이 우드사이드라는 업체는 이미 가망 없다. 포항 영일만 이쪽 가망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빠졌다는 거예요. 빠졌는데 액트지오와 손을 잡고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2023년 2월에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물리탐사 심층 분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2023년 2월이라고 따지면 지금 이제 1년하고 한 3개월 지난 시점이죠. 2024년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한 1년 4개월 만에 이제 요 결론을 받아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액트지오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 이 시사인의 단독 보도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보도가 국민들에게 어떤 온도로 다가올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일단 한국석유공사가 지분을 양도받고 단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누구에게 용역을 맡기는가? 단독 운영권자에서 분석 용역 업체로 액트지오를 선정한 한국석유공사. 일단 액트지오의 말만 1년 5개월 동안 일단 기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드사이드란 회사는 2007년부터 무려 몇 년간 15년 동안 봤는데 철수한 거잖아요. 가망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을 한국석유공사가 다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맡기고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었다라는 그 가능성 하나로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라는 것을 어디까지 이제 신뢰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출발점이 생기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시사인의 단독 보도를 보고 나서 설명을 잘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아마 이미 발빠른 취재를 하는 기자들은 이 단독 보도를 보고 산자부를 취재하거나 한국석유공사를 취재하거나 할 텐데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뭔가 좀 더 찜찜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요. 노르웨이 시추업체와 440억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해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핵심인 탐사 시추가 올해 12월에 시작이 된다. 크게 보면 5단계인데 그냥 3단계로만 좁혀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물리탐사, 탐사시추, 그리고 상업개발 이렇게 3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1단계인 물리탐사가 끝나고 나자마자 대통령이 발표를 한 것이고 이 탐사시추라는 것은 올해 12월에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 이 시드릴, 노르웨이 시추업체 시드릴과 계약을 맺은 게 440억 원 규모라고 하고 한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이라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초까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이면 3개월 동안 이제 구멍 하나를 뚫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더 뚫을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미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여러 이제 의혹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수상하다, 저게 수상하다 라는 얘기를 보도가 나와버리니까 이거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를 이렇게 그냥 추진해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계속 든다는 거죠. 뉴스버스의 단독 보도인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사실상의 1인 기업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 파트너들, 이제 직원은 아니고 계약 파트너들, 동료들을 면면을 보면 영국에서 일한다고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석사인 것이고 박사 2명, 이 대표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액트지오라는 회사도 좀 의심이 되지만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정부로 하여금 선정되기까지도 많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예, 좀 의심스럽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평가를 국민들과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S&P 글로벌 여기는 이제 국제신용평가 업체죠.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뭐 회사를 평가하기도 하고 뭐 국가를 평가하기도 하는 국제신용평가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요. 한국의 유전 발견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매우 객관적인 평가였어요. 한국의 유전 발견 가능성이 뭐 매우 높았다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나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외국인들이 평가를 했다면 아마 국내로 정유회사 뭐 주식이 잠깐 뛰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또 굉장히 잠잠해졌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유전 발견 가능성이 인터내셔널리하게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확신을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안겨줬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원유 가격이나 유가도 좀 흔들릴만 하고요. 근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산을 실현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막대한 재정, 엄격한 테스트,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업스트림, 원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 시추, 생산까지 이거를 다 실현하기엔 한국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국의 한 대형 정유사 소속 원료 관리 담당자의 코멘트를 따서요.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는 것을 S&P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기름 하나 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유를 이제 수입해서 쓰는데 뭐 적어도 향후 20년간 아시아 최고의 원유 구매 국가로 남을 가능성 높다. 즉 향후 20년 동안 기름 못 볼 것이다. 고 언급을 한 내용을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기사를 좀 만나봤는데요. 저는 일단 왜 대통령이 제일 국정 브리핑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가장 처음으로 이 주제를 택해서 직접 했을까에 대한 의심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하는 바람에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고요. 물론 좋게 보면 대통령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발표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통령을 조급하게 만들었던 정치적 배경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정치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오늘자로 한간에 떠도는 설에 의하자면 대통령실 내부의 여론조사로는 대통령의 지지도는 이미 10%대에 준한다. 그런 여론 때문에 좀 긴급하게 국정브리핑 1호로 이 고래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심지어 정상회담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와서 발표하고 대통령이 사라진 것 아니냐. 갑자기 드러낼 일도 아니었고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6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주변 바다에 대한 어떤 탐사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 중앙일보 보도를 보더라도 이 석유 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자원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시도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까지 부담을 갖고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누가 책임질라고? 이걸 직접 발표했을까? 제 문법상은 뭐 차관이나 장관 정도가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대통령실이라는 장소를 빌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산자부 기자회견 잡아서 우리가 이번에 액트 지오라는 회사를 접촉해서 용역을 해봤는데 140억 배럴 정도가 우리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있다고 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댄다. 그 정도의 이제 보도자료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뭔가 여러 가지 물리 탐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 동해안 이 지역에 석유하고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이 회사도 지금 의심스럽고 이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 기자회견 국정브리핑 하자마자 이틀 있다가 들어오는 것도 의심스럽고 이 액트 지오라는 회사에 하필이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추가됐는데 지질 박사, 영국에서 일할 거라는 그 사람,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나 그 회사를 통해서 취재한 내용을 보면 5월 31일에 그러니까 지난달 5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입사한 사람. 이것도 수상하고 애초에 그럼 의혹이 없게 검증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그 판단이었죠. 이렇게 액트 지오만 맡길 게 아니라 이미 한번 10몇 년간 이걸 담당했던 아까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나오는 회사 우드사이드가 포기를 하고 영일만을 가망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액트 지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게도 맡겨서 비교를 해서 분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오전자 한겨레 보도가 그걸 짚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 지질 연구원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 국책 연구기관 중에 이거를 담당할 만한 기관인데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대통령실에서 이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 연구원도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오늘 오전부터 했고요. 사실은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싶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다가 오늘 오전 뉴스버스 보도 그리고 한겨레 보도 보고 나서 오늘 오후에 시사인 단독까지 보고 나니까 이거를 믿어야 되나? 이거는 6월 7일 금요일 기자회견 때 만약에 이게 더 어떤 수상함만 증폭시킨다면 국회 차원에서 여러 자료를 검토해보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거는 우리 세금으로 하는 일이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언제까지고 구멍을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 그대로 액트 지오는 매장 가능성을 컨설팅 해줬지만 10몇 년간 그쪽 지역을 둘러봤던 심지어 조강권까지 갖고 있었던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가망이 없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다면 이걸 모르기 전까지는 그냥 50번 100번 양보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사인 보도를 보고 나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라는 판단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좀 동일한 의견들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액트지오에 맡겨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하고 석유공사가 국내외 전문가들한테 뭔가 쭉 자문을 했는데 거의 다 유사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사실 정확한 매장 여부나 매장량 같은 거를 알 수가 없다. 이게 좀 지배적인 의견이라는 거고 정확한 매장량 이런 것들도 사실 까봐야 안다. 시추해봐야 알 수 있다. 최소한 대통령이 발표를 하려고 한다면 박정희 때는 심지어 시추를 하고 나서 매장량이 어느 정도 확인된 다음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2단계가 끝나고 나서 비록 원유 함량이 좀 떨어졌지만 그때 구라를 쳐서 아무튼 국가 대망신이었지만 그때는 두 번째 단계 탐사 시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장량이 확인된 다음에 발표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알 수 없는 기초적인 단계 물리탐사 단계에서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그리고 산자부 차관이나 장관도 대통령실에서 발표할 줄 몰랐다. 산자부 차관이나 장관은 또 방송에 나와서 연일 홍보를 직접 뛰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앵커가 질문할 때 최소 5번을 뚫어야 되는데 5천억이 든다. 그러면 5번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을 하니까 차관이나 장관이 한다는 얘기가 그래도 이거는 일단 해보면 대박이 나는 사업인데 더 믿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다려주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라는 답변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 판국에, 이 지경에 말이 됨? 아니 이거는 그래서 여론을 호도하기 매우 좋은 주제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출연했을 때 짚었던 주제지만 이게 애국 마케팅에 쓰이기에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어떤 아이템이나 의제가 주제로 등장했을 때 이 주제를 반대하면 그 사람은 매국노가 되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고 실제 140억 배럴을 확보를 하게 되면 카타르보다 더 많은 매장량을 갖게 되는 국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 대한 투명함, 공정함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의혹 제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땐 과정이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대통령이 발표한 그런 전후 배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의심스러운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여타 종편, 방송, 케이블 이런 실제 어떤 토론이 있는 자리에서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탐사 개발이 잘못됐습니까? 140억 배럴이 나오면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상황도 더 좋아지는 것이고 국가가 산유국으로 등극하는 건데 반대하시는 거예요? 매국노네 너희 새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국 마케팅에 굉장히 좋은 주제여서 저는 이게 또 갈라치기가 쉬운 주제라고도 판단했거든요. 지금의 이런 형국에서는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애국 마케팅조차 조금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일단은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장량과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역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픔이 있죠. 박정희 정부 때를 떠올려 보면 당시에도 심지어 시추공 3개를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경유 정도로 확인이 됐다는 점. 원유 추정 물질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석유공사가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자원 외교 발맞추었었는데 거액의 투자 손실과 부채를 남기기도 해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왔고요. 참고로 석유공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베스트를 비롯한 7곳의 법인에서 총 4조 7,316억 원, 그렇게 10년간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의 얘기로만 믿어도 되는 것인가? 저만 갖고 있는 그런 의문은 아니겠죠. 대통령에 대한 그 믿음, 대왕고래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대왕고래를 판다고 비유를 해봅시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와서 대왕고래를 팔아요. 저희가 바뀌어보니까 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대왕고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왕고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고 기사 좀 잘 좀 써주시고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80% 된다 칩시다. 코로나 시국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막 7, 80 뛰기도 했으니까 높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6, 7, 80.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는 판단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신뢰가 있다면 아마도 대통령이 하는 말에 대해서 믿었겠죠. 근데 저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21%짜리 대통령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을 만한 지지율인데 동해 석유나 가스 같은 이런 가능성의 영역이자 또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 정부 부처의 최고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할, 검사 출신이 탐사 시추나 석유 가스전을 얼마나 알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아는 거와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게 대통령도 아시겠죠. 근데
그런 해당 분야 전문가가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여러분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 매장이 돼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 국가에게 전해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치면 저는 이제 그걸 누가 믿는가 외통수가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정치적 배경, 제가 보는 관점 그대로 대통령이 조급하고 대통령실이 이 국정 지지도가 우려돼서 뭔가 이런 뭐라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조금 조급한 발표였다. 성급한 발표였다라고 친다면 지지도가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걸로 언론이 다 뒤덮이고 대구, 경북, 뭐 포항, 심지어 경남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갤럽 조사와는 다르게 긍정 지지도가 막 튀거나 완전 폭발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어쩔 건데요.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더 저거 봐라. 상황 급해지니까 또 거짓말한다. 또 과장한다. 또 포장한다.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안다. 어느 하나 중도층도 움직임 없이 그대로 부정평가가 뭐 70%에서 한 69%밖에 안 떨어진다.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을 복귀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더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결론을 낳게 되면 이 지지도 그대로 고착화되는 것이죠. 아니죠. 근데 그 이후엔 특검 국면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또 한 번 22대 국회를 통해 표결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거나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하면 이른바 윤석열 특검을 또 거부하면 지지도는 10%로 꼬꾸라지는 건 너무 명약관화한 일 아닙니까? 지지도를 고려해서 만에 하나 뭐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정치적 고려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패착으로 대통령에게 돌아올 것이다. 마치 부산 엑스포 하나 대박치면 지지도가 점핑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또 대통령을 눈 멀게 하고 뭐 주변에 참모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 본인도 그 결과를 뭐 실제로 믿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고 봐요. 이런 주제의 경우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대통령이 한통속이 돼버리는,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해도 대통령실 브리핑이나 발표는 믿지 않는 수준으로 나아갈 정점을 찍게 되는 가능성, 뭐 가능성은 누구나 언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대통령을 좀 믿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충수가 돼서 더 못 믿게 되는 가능성, 안타깝습니다. 이제 지워지고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죠. 아까 언급해드린 대로 김건희 특검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이 내용들은 점점 묻히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언론 지면에서 뒤로 밀리고 있기도 합니다.